회사에 적응을 하기 힘들었던 저는 그 사람한테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 이 사람에게 정말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조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저의 마음을 찌르는 뭔가 바늘로 변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 학교에서 이런 거 안 배우냐? 들어온 지 몇 개월 됐는데 이런 걸 못해. 진짜 답답하네. 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미워졌는데도 처음에 제가 회사 입사를 할 때 이 사람이 저를 도와줬던 그 조언들과 그 친절한 미소가 계속 생각이 나서 이 사람한테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나는 정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 학교에서 그냥 법만 배웠을 뿐. 나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계속 자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렇게 자책하고 제 스스로에게 실망하면 할 때마다 이런 실망감을 저한테 안겨준 그 조언자에게 계속 기대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실망감을 가져도 그 사람만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욕을 먹고요. 그러다가 한 회식 자리에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제 뒷담화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다 우연히 들었는데요. 야, 박남주 쟤 괜찮은 학교 나왔대서 좀 기대했는데 평균 이하야. 너네들 다시 생각해봐. 걔 이상해. 라는 말을 하고 껄껄거리는 소리였죠. 이 일이 있은 후로 그 얘기를 들었던 다른 사람들도 제 업무와 학교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를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에게 해줬던 것은 조언이 아니었던 거죠. 저의 가치를 깎아내리면서 조롱하면서 즐거워했던 겁니다. 아마 바쁜 회사, 바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저한테 풀었을 수도 있겠죠. 하루하루 이런 날이 계속되니까 저에게는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이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 보였고 그리고 심장 부정맥도 올 정도로 굉장히 저에게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회사에서 계속 버텨보려고 했지만 이 건강상의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게 됐죠. 그런데 그만두면서 좀 후회가 있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퇴사를 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저에게 그럼 너 나가서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왕이면 정보를 전달할 거면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를 전달해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방송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야, 너 지금 나이에 무슨 방송이야. 너 지금 나이에 너 회사에서 나가면은 다른 데 입사도 안 돼. 너 그냥 커리어 끝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와, 진짜 일관적인 인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시원하게 나갈 수 있었죠.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여러분들보다 더 낫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이루었던 업적 그리고 좋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현재의 도전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보다 아래에 있어야만 그 사람들은 이 우월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의 열등감을 숨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잘했거나 또는 현재 어떤 성과를 가져왔을 때 축하받을 일을 했을 때 축하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고 또는 축하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언급도 안 한 것 같은 사람이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되고 있을 때 나타나서 야, 내가 뭘 했냐? 안 된다니까. 진짜 그때 뭐 내 말도 안 듣고 뭐 했냐? 라면서 비난할 때는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 벌레 충자를 붙이는 부류들이 좀 있습니다. 뭐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벌레에 비유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 훈수를 두는 사람과 벌레 충자를 합성한 말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왜 쓰이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이렇게 첫 번째 실패를 했던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유튜브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을 제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주제를 선정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법학과를 재수강을 하면서 오래 다니면서 일반인들은 법을 몰라도 돼를 넘어서서 일반 판결문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면 안 돼. 걔네들이 뭘 알아? 일반인들이 법을 해석하고 판례를 해석한다면 오히려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올 뿐이야. 라고 말하는 법률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법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일반인들이 몰라야 된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법률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을 연결시켜주는 컨텐츠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균형이 심한 법 정보에 대해서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를 바랐던 것이죠. 굉장히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튜브 제가 시작한 게 2017년 2월이었는데 그 당시에 법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많이 잡아야 5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법률 정보를 알려주는 변호사 채널들이 현재 뭐 제가 대충 보면 수백 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법률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버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새로운 길이죠. 그래서 나도 내가 처음이라 도대체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감이 안 왔습니다. 그 어떤 것도 참고할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지인들에게 또 조언을 구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첫 번째 회사에서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과는 다를 거다.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영상 올렸는데 아무도 안 보면 슬플 것 같아서 일단 좀 봐라. 조회수라도 올려보자 라고 좀 알렸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날에 영상을 올렸더니 조회수가 100이 나왔습니다. 구독자도 100이 되고요. 24시간이 지나기 전에요. 그래서 뭐 유튜브 별거 아니네. 오늘 100명 늘었으니까 내일 200명, 뭐 일주일 뒤면 1000명, 뭐 구독자 10,000명, 뭐 쉽겠네. 라고 자만하기까지도 했죠. 구독자 100명밖에 없으면서. 그런데 현실로 빠르게 돌아오긴 했습니다.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을 걸고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지인들에게 홍보를 한 거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지인들, 제가 첫날 홍보를 했던 이 지인들은 영상에 대해서 야, 재미없어. 하지 마. 응? 먹방이나 해. 아니면 아프리카든가 별풍선 쏴줄게. 응? 이거 뭐 법 누가 본다 그러냐?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들려왔죠. 그리고 약속을 잡을 때도 제가 나 오늘 유튜브 업로드하는 날이라 못 가라고 하면은 친구들은 야, 그 구독자 뭐 얼마 안 되는 거 누가 본다 그래. 빨리 나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에게는 인생을 건 일이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야근을 하는 친구한테 야, 너 야근한다 그래서 한 달에 뭐 월급 얼마 받는다고 야근하고 있냐? 나와라. 라고 했으면 굉장히 화를 냈을 거예요. 저는 취미가 아니라 제 인생을 건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6개월쯤 지났을 때 구독자도 잘 늘지 않고 제 영상도 많이 봐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친구들이 말한 그 지인들이 말한 나는 정말 방송에 재능이 없는 걸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또다시 제가 저 스스로를 의심하고 낮아지게 됐죠. 하지만 유튜브조차 안 하면 제가 더 이상 갈 곳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꾹 참고 하게 됐습니다. 정말 많이 것 같아요. 혼자서 혼술하면서요. 그런데 이 10개월 만에 드디어 제 채널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구독자가 수천 명씩 늘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지만 이 기쁨을 이대로 끝내기 싫어서 통계를 한번 보면서 분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많이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통계를 보다가 이 앞에서 제가 홍보를 했던 그 지인들의 충격적인 실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24시간 동안에 조회수 100 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특정 시간, 특정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영상을 봤는지를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인들은 평균 7초 봤더라고요. 영상이 길이가 3분인데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지도 않아 놓고 제 거 재미없다, 다른 거 해라 라고 저한테 그냥 비난을 했던 거예요. 조롱을 했던 거고요. 정말 그 단톡방이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몰라요. 저를 놀리느라.
예전 회사의 그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제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방송 작가분들이 저를 불러줘서 이제는 메이저 방송국에도 출연하는 상태가 됐는데 제가 잘 되고 나서부터는 그 단톡방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얘기하는 없어진 거죠. 그렇게 매일매일 조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만약에 이런 조롱에 이런 비난에 제가 흔들렸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분명히 이런 일이 숨어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말이죠.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이렇게 남의 도전을 깎아내리고 남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그들도 그런 성과를 얻고 싶고 그들도 그런 도전을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도전을 하고 싶지만 도전을 안 하는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도전하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공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해야만 됩니다. 도전하지 않고 도전을 위해서 위로 올라가는 여러분들을 말로라도 끌어내려야지만 그들의 열등감을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한번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도전을 하려고 할 때 거기 그 도전이 만약에 처음에는 미약해서 잘 안 돼서 굉장히 좀 마음적으로 안 좋은 상태일 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나도 해봤어 그 도전. 나도 그거 해봤어. 내가 왜 안 한 줄 아냐? 다 너처럼 너 같은 이유 때문이야. 다 예상됐고 그냥 그러려니 해. 다 안 되니까. 라면서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위로해주는 척 은근슬쩍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얼굴 표정에서 그 행복을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실패는 그들의 행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절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절교하다 보니 제 주변에는 도전하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남았다 그래서 뭐 굳이 제가 어떤 도전을 할 때 와가지고 막 칭찬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고 이러진 않아요. 다들 그냥 자기 자신의 도전이 바빠서 어쩌면 관심을 못 주고 있는 상황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도전을 하려는 사람을 억지로 자기의 도전을 하지 않는 상태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서로가 도전을 해서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귀감이 됩니다. 이런 상태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저는 귀감을 계속 얻고 도전을 할 원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수많은 법률 정보 채널들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던 그런 방송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스튜디오도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나올 저랑 마음이 맞는 법률 전문가분들도 이미 모셔놨습니다. 이런 도전 과정에서 저는 다짐을 하나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절교를 다 했지만 이 중에서 잘라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 사람들이 저의 도전의 가치를 깎아내리기 전에 절교를 먼저 하기로요. 제가 자꾸 절교 거려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 절교만 남으실 수도 있어요. 생각에. 근데 하지만 이런 성공을 방해하는 여러분들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잘라내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의 도전이 좀 순조로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도전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뤄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야, 나 안 된다며? 나 되고 있는데? 야, 너도 도전하기 그러냐? 도전하지 그러냐? 왜 안 했어? 라면서 비난하지는 마세요. 그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전을 너무나도 원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마무리인 것 같은데 사실상 그렇게 마음을 먹을 사람은 여러분들을 애초에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절교가 답이에요. 제 얘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